일본 정부가 정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 사안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유독 한국을 향해 발표한 방안이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우려할 게 왔다면서 적기지 공격을 일본이 논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 대상으로 언급이 되었으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일본 무장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국과는 달리 치명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최근 발표 때문에 일본이 골머리를 앓게 된다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재무장 배경과 주변국 반응 또한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애먹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선 기시다 총리가 주재한 일본 임시가계에서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같은 주변국 위협을 거론하며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으로 국방력 증강을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으로 미뤄오다가 러시아 사태 발발 후 안보 위협을 크게 느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서도 일본 인근 해역을 중국과 위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국가가 일본을 위협하니 일본 입장에선 더 이상 국방 강화를 늦추면 안 된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장화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 일본이 16일자 무장화를 전격 선언하자 중국은 곧바로 항모 전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16일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무장화라는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발작 버튼이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무력 시위와는 다르게 1만 톤급 구축함 세대를 포함 고속 지원함을 파견했습니다. 보통은 중국이 일본에 위협을 할 때는 구축함 한 대가 기본인데 이번에는 세 대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이 중국을 사정거리로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가시화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일본이 중국을 선제 타격할 미사일을 준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당연히 중국 태평양 진출을 막아서는 일본에 박수를 치며 무력 강화 환영을 하는 국면인 것이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한다며 일본이 방위비를 크게 늘리기로 한 조치에 대해 미일 군사동맹이 힘을 받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로 5년간 방위비를 440조 원대, GDP 2%로 대폭 상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GDP 1% 룰을 수십 년간 지켜왔지만 이것의 2배가량으로 대폭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일은 물론 호주까지 합세해 중국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이고 일본의 무장화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팽창은 한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거북하고 당연히 저지시켜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동시에 한국에도 진행한 게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생각 외에 훨씬 한국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도 갑자기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함께 발표해버렸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키우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까지 한다면 반드시 독도가 패키지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해 즉각 삭제를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며 외교가 경색 일로로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예정대로 GDP 2%를 국방비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2027년에 일본은 전세계 3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쯤에서 가장 만만하고 문제되는 대상이 바로 한국으로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문제 삼은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군함까지 파견한 전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에 절대 일본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리 없다고 주장을 펴니다만 미국은 국익에 따라 미군 철수를 강행할 수 있으며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럴 의도를 계속 비췄습니다. 또한 국제정세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모든 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군이 빠져나간다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는 형국이며 일본의 공격도 예상되는 것이죠.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군함 파견을 비롯해 더욱 잦은 침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가 한 가지 더 발표한 내용은 일본이 북한의 반격 시 한국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라며 이는 다른 국가의 허가를 받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대답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한반도의 무력 사용이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북한 침공을 계획한 것도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국방비를 증강시키며 한국까지 위협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코 한국을 공략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강하는 이유는 안보의 이유가 가장 크겠습니다만 실제 이렇게까지 일본이 무리수를 두며 나오는 이유는 현재 일본 경제의 침체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며 엔화까지 폭락해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물가도 요동쳤으며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 20%를 맞는 등 굴욕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우익에서는 과거 전쟁을 통한 경제 회복을 꿈꾸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리는 그림 중 하나는 북한과 일부 물리적 충돌을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그림입니다. 실제 우발적인 충돌로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멀리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서게 되고 일본은 조력자로서 군수 물품을 공급하고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의원들이 최근에도 여전히 선거 때 그러한 연설을 하고 다니는 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이제 군수물자 수출도 대폭 직접 관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산케이와 요미우리 신문 등은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을 조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군수물자 수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년간 수백 % 증가한 국가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일본이 가장 꿈꾸는 분야이며 기초과학이 발달한 일본에서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져가는 군물자 이득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여러 가지 구상은 절대로 생각과 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우선 일본의 군물자 수출은 한국과 같은 정부 민간이 결합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간이 개발하고 정부가 나서서 드라이브하며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하게 발달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이 생산하지만 국가에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경우 애초에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자위대에만 군수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물자 생산업체는 100개에서 현재는 20개로 줄어들었고 그마저 매우 부실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 11월부터 이러한 체계를 한국과 같이 변경하고 방산업계 구조를 재편한다고는 했으나 일본이 군물자를 만들어 한국과 같이 하려면 최소 10수년 프로젝트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어차피 휴전 국가로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무기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폴란드 K2, K9 전차도 육군 보급용 재고가 대거 폴란드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가 이렇게 배송이 빠르다며 극찬한 것도 한국이 휴전 국가의 무기 생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에 미국으로부터 대폭 수입을 늘리며 국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일본이 수백조 원을 투입하는 과정에는 F-35 200대와 같은 공군 자원은 물론이고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는 중장거리 미사일 제즘도 대거 수입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계획을 올해 중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계획은 사실상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인 FMS는 일본에 약 1조 원가량의 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1조 원을 선납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정비를 비롯한 물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의 FMS는 부르는 게 값이라서 일본은 미국이 달라는 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440조 원으로 확대할 때 미국이 박수치는 게 여러 가지로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대부분 미국 물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은 FMS 명목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역시 수차례 너무 비싸서 포기한 전력이 있어 이번도 역시 불투명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일본의 국방력은 상승하긴 할 것이고 한국은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의 수출을 위해서 빠른 개발을 서두르고 F-35 등의 조합은 당연히 해야 하며 현재 일본에 비해 부족한 항모 등을 개발하고 가능하면 핵잠도 보유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심지어 한국보다 공군과 해군이 다소 앞서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보다 수천 배에 달하는 미사일을 양산하고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입니다. 이미 전면전 시뮬레이션 시 한국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로 최소 수천 발로 타격한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예전과 같이 쉽게 한국을 도발하기엔 한국의 펀치가 훨씬 강력해진 상황이란 것이지만 역사는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도발은 늘 염두에 두며 공군, 해군 전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결국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리고 적기지 공격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를 절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손쉬운 한국을 노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비할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